쭉 설명드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어차피 그 투자에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비율을 가지고 아무튼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가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은 이게 어렵더라도 약간은 좀 깊이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판단되는 그런 경제지표 몇 개, 그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보다는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근데 지금 경제지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그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경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제가 이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물리학도 얘기하고 수학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시장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되게 이제 지표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 어떤 용어를 쓰면서 이렇게 시장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경제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어떤 뭐 종목을 더 잘 찾고 뭐 어떤 종목을 더 잘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그 시장의 흐름이죠.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해 가면서 이렇게 남들보다는 확률이 높게 이렇게 투자를 해 가려면 그래도 이제 경제 지표를 어차피 제가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약간 이렇게 약간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그렇다고 너무 깊이는 아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쌓려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설명드리는 경제 최소한도 이런 경제 지표 플러스 제가 설명드리는 이렇게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참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좀 이렇게 복습하시고 그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제가 경제지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공부했던 것을 좀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 연준이 2023년도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그 전망을 해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전망을 해본 거고 저희가 어차피 경제지표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어떤 이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경제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경제 지표들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한두 번 해가지고 좀 보이는 걸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보이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것은 이제 평생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아,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 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GDP 결국은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특히 국가 단위의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GDP입니다. GDP. 이 GDP가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옆에 중국의 GDP가 그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면 1순위로 얘기해야 되는 게 이 GDP예요, GDP. 그러니까 GDP가 결국은 그 나라의 그 경제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GDP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깊이 있게 깊이라기보다도 조금 넓혀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GDP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국가하고 그다음에 개인 가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관계를 아셔야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바뀌어 갈 때 이 국가와 기업과 그 가게 그렇죠 개인이죠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게 투자도 그렇고 앞으로 뭐 자녀들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갈 때 그 남들처럼 막 인기 위주로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렇게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더라도 5년 후, 10년 후에
인기가 있어서 대학교 학과를 보낸다 하면 되게 뭐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그냥 남들 인기 위주로 해서 가니까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중간에 막 이직도 많이 하고 중간에 막 들어갔다 나가기도 하고 그, 그 남들은 막 못 들어가서 그 아무튼 이렇게 그런 데를 어렵게 들어가 가지고 또 뭐 한 1, 2년 다니다 그만두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GDP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3면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3면 등가. GDP 하면 이렇게 3면 등가란 말이 꼭 나와요. 이게 3면 등가. 3면 등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GDP는 크게 이제 이렇게 이 여기 3면 등가라는 것은 요 생산, 이 생산이요. 이게 생산하고 이 생산하고 일단 생산이 돼야죠. 생산이. 이게 생산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전 같으면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뭐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서 막 농작물 나오는 게 그게 주 생산이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산업국가 그 산업국가 형태로 나오면서는 그 생산의 의미가 물론 지금 농업도 있고 뭐 업도 있고 뭐 수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주로 이제 어떤 그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어떤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생산 부분이 있고 결국 생산이 이루어져야 이 생산을 통해서 결국은 이 소득이 만들어진다는 게 생산을 해야 소득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게 된다. 그러니까 생산한 만큼 소득이 이루어지고 그 소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지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야 지출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게 소비가 되는 거야. 이 소비잖아요. 소비. 이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 소비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산하고 소득하고 여기 입구로 있잖아요. 입구로. 그 다음에 소득하고 지출하고 이게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은 시야로 봤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큰 묶음으로 봤을 때는 그 생산한 만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긴 만큼 지출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 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설명하려면 대한민국의 이 생산과 소득과 지출,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 생산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생산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공장 같은 데 가서 어떤 생산에 이게 참여할 수도 있고 공장 있잖아요. 공장. 이게 산업국가에서 제가 했던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 활동에 이게 참여할 수도 있고 이 공장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서비스 요즘 정부 산업 이런 쪽에는 꼭 육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거 아닌 요즘에 그런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 이게 이제 이게 가게가 되는 거죠. 가게 이제 개인이나 가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노동을 제공한다. 노동.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 생산은 결국 이제 공장인데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그게 회사가 되잖아요. 회사. 기업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회사. 그래서 그 공장에 그 노동자가 이제 결국 그 개인들은, 그렇죠. 개인들은 공장에 취업을 해서, 공장이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회사에 취직을 해서,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해서 결국 거기에 노동을 제공하는데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노동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적인 노동도 있는 거죠. 이제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사무직이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노동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인데 그게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냐 어떤 정신적인 노동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아무튼 어떤 노동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노동이 들어가야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돌아가려면은 그 기업이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된다. 자본. 그렇죠? 우리가 자본이 있어야, 그 자본이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과 그 개인들이 제공하는 노동, 그 다음에 자본은 여기 얘기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거, 기업, 회사, 기업, 그 주식으로 얘기하면 기업, 그죠?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기업. 그래서 기업이 자본을 제공하고, 이제 공공 서비스는 이제 수위 얘기해서 이게 국가죠, 국가.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이게 이제 큰 틀에서, 그렇죠? 행정부라는 국가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게 공공 서비스죠, 보면. 그래서 국가는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노동과 자본과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 요게 공공 서비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생산을 이루려면 이게 공장이 돌아가려면 그 수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다. 수입.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입을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이 원유 같은 걸 이런 것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원유. 원유 같은 것을 수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이게 개인과 기업과 국가와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외국이죠, 외국. 그러니까 한국을 빼고 나머지는 다 외국이니까 외국, 외국. 그래서 경제의 사 주체를 얘기할 때는 경제의 네 가지 주체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업, 국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과 국가와 외국 요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래야 어떤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내려면은 이런 그 개인들이 들어가서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자본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어떤 공공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제가 지난주에 그 반도체 그 자동차의 반도체 얘기했지만 그런 반도체 같은 것들은 그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거는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개인과 기업과 국가와 외국 이게 각각이 연결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노동과 자본과 공공 서비스와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 개인들은 뭘 얻게 되냐? 개인들은 결국 급여를 받는다. 급여. 그죠? 급여를 받는다. 급여. 인건비 형태로 해서 급여. 이게 이제 월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아무튼 그 급여 소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급여 형태를 받게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기업들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뭘 넣느냐?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영업이익을 넣는다. 이윤이죠. 이윤을 넣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제 기업에서는 약간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감가상각을 얻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다시 나오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그 선투자하고 그 투자한 어떤 장치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 있잖아요. 기계들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 그 삼성전자가 어떤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많은 그 반도체 관련된 기계들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기계들을 먼저 사고 나서 그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를 10년도 쓰고 20년도 쓰고 그러면서 10년도 쓰고 20년도 쓰면서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선투자하고 그 감가상각을 어떤 이득 형태로 취하는 이게 이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업의 평가를 받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이윤을 얻거나 이런 감가상각 형태의 어떤 걸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정부, 국가는 이렇게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뭘 얻느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세금을 걷는다니, 세금을 걷는다.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매년 국회를 통해서 그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세금을 얼마 걷을 건가? 그러니까 500조를 걷을 건지 600조를 걷을 건지 이걸 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걷으면은, 그러니까 500조, 600조가 그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 소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국가 것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또 이제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입장에서는 이게 경상수지라는 이런 형태가 생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경상수지인데 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한국에 원유를 팔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외국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에 원유를 팔았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를 한국에 팔고 그다음에 원유 값을 받아가니까 그만큼 이제 흑자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외국은 이제 경상수지의 어떤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여냐 이윤이냐 감가상각이냐 세금이냐 경상수지냐, 그래서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득이 생기면 우리 재테크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소득이라는 건 결국 이 돈의 형태로 대부분 생겨요. 돈의 형태로. 소득이라는 게 이 돈의 형태로 생겨요. 돈의 형태로. 소득이 생기면 결국은 이 소득은 결국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입장에서 여기 있잖아요. 개인 이 급여. 이 급여를 개인들은 급여를 받으면 이 급여를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TV를 산다든지 아니면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뭔가를 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녀들 교육비를 쓴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급여를 받으면 지출을 하는데 소비를 통해서 지출을 한다네요. 소비를 개인들은 이게 지출이 이제 개인들은 소비가 되는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윤이 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년 동안 뭐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몇 조를 벌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를 벌었다. 그럼 5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5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떤 그 반도체 관련된 어떤 장비를 그래서 1조 원치를 사온다.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를 한다니, 투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 재무제표 설명드리면서도 이 투자는 제가 이렇게 그 재무제표에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를 잡힌다 기억나세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표시할 때 투자는 마이너스를 잡힌다. 그게 돈이 나가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재무제표 설명드릴 때 그런 설명도 해드렸는데,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면 이렇게 돈을 벌어서 현금이 쌓이면 그런 얘기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근데 그 투자라는 게 그 지출이란 거죠. 지출. 그러니까 기업이 지출하는 것은 투자 형태로 지출이 되고, 개인이 지출하는 것은 그 소비 형태로 지출이 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역시 지출을 한다. 지출. 그래서 우리가 해서 코로나 때 무슨 뭐 이렇게 막 저 있잖아. 뭐 코로나 때 뭐 무슨 지원금 해서 뭐 몇 조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정부가 그 인프라 사업을 한다. 제가 했던 그때 뭐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신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그 신공항과 관련해서 뭐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게 결국 정부 돈으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지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정부 그 이제 세금을 거둔 걸 가지고 정부가 지출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지원 형태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소득 분배,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코로나 때 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 분배가 되는 거죠.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출을 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도 마찬가지. 사우디가 돈을 벌어갔으면 사우디라는 나라도 그 돈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거란 얘기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네옴시티를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 가지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사를 거기서 마치게 되면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삼성물산이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우디부터 1조를 받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한국은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왔고, 그럼 석유를 팔고 사우디는 돈을 벌어 갔는데, 사우디에 가가지고 한국 기업이 그 네옴시티에 참여해가지고 수주를 해서, 그래 1조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1조를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이 드는 거고, 그렇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입고로 소득이 드는 거고, 소득 입고로 지출이 된다. 이것을 이제 삼면 등가라고 하고, 그래서 GDP 하면은 이 개인, 여기 있잖아요, 개인. 요 개인하고 이 기업하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개인하고 기업하고 국가하고 외국하고 요것을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GDP 하면 다른 거 모르더라도 GDP 얘기가 나오면 일단 개인하고 기업하고 국가하고 외국하고 이렇게 이게 경제 GDP에서 네 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개 주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은 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거고 이제 개인은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은 이제 결국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 개인이 GDP에서 중요한 건 소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 주로 하는 것은 이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 기업이 하는 건 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가 주로 하는 것은 저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1년 동안 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세금을 해서 600조를 걷는다. 그럼 600조를 2023년도 1월 달부터 해서 2023년도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어떤 형태로인가 아무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했던 사우디가 해서 뭐 아무튼 네옴시티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GDP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요런 관계가 저희 이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에서. 요거 잘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이 투자에서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가와 그때 외국은 제가 얘기 안 했지만 개인과 국가와 이 기업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투자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건지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건지 이것도 요 관계에서 나온다. 이 관계 이 세 개의 관계 요 세 개 여기 개인과 기업과 국가와 외국은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GDP 측면에서인데 외국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고 그러면 이 미래가 바뀌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그 개인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게 GDP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면은 거의 GDP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하면 GDP를 딱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거의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관계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쭉 연결시켜 보면 다 이게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 놓으셔라 이쪽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이게 아까 3년 등가 법칙에서 이게 GDP 이게 이제 이건 지금 2020년도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지금 설명드린 이 지출과 이 생산과 소득이 지금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예, 보면 좋은데 보면은 그 지출, 소득 자, 이게 소득, 결국 생산은, 우리나라의 생산은 보시면 이게 서비스업이 60%다. 여기 퍼센트 보세요. 서비스업이 60%, 서비스업. 생산이 서비스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게 60%. 그러니까 거의 한 60%, 거의 60%, 100 중에 60이 서비스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공업, 우리가 기업에서 얘기하는 광공업, 그 광공업 쪽에 해당된 것은 한 30% 정도, 29.2%니까요. 30% 정도가 이제 생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지금 건설주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설업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여기 보면은 이게 2020년도 기준에서 한 6% 정도, 6%, 그러니까 건설업 종의 이렇게 GDP 측면에서 이게 이 GDP에서 봤을 때 그렇던 겁니다. GDP에서 봤을 때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엄청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이 거의 이게 60%고 결국은 여기서 보면 광공업이 거의 30%, 그다음에 건설업이 한 6% 이렇게 되는 거고, 전기, 가스, 수도업이 한 2%, 농립업, 농립업도 상당히 클 것 같지만 우리 GDP 측면에서 보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생산하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서비스업하고 이 광공업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합치면 거의 90%잖아요. 이게 합치면. 이게 합치면 거의 90%니까 90%, 9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에 거의 100 중에서 90은 서비스업으로 한 60, 그냥 광공업을 통해서 30인데 광공업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 공업이 주가 되겠죠. 공업.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업이 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한 60% 정도로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중요한데, 이게 지출은 보면 여기 민간 소비가 이게 한 50% 된다. 민간 소비. 이게 개인들 소비가 100 중에서 한 반 정도가 개인들 소비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50% 정도 되잖아요. 50%, 이게 50%, 50%, 50% 정도가 되는 거고, 50%.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미국의 그 GDP를 얘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한 70%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GDP를 볼 때 그래서 그 민간 소비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전체 지출 중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전체 지출 중에서 결국 개인들 소비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커서 한 70% 정도. 그 70% 정도가 그 민간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CSI, 제가 설명드린 CSI 지수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출 중에서 여기 보면 예, 고정 자본 형성.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정 자본 형성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기업. 총 고정 자본. 이건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 기업이 어떤 자산을 만들어 가는데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땅을 가지고 있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현대차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현금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총 고정 자산분을 형성들어간 게 한 30%.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기업이 한 30%, 그 개인이 50%, 그러면 두 개가 80%잖아요. 근데 여기 정부 소비가 이게 아직 16%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소비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정부의 소비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정부의 소비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정부에 의한 소비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기업의 한 반 정도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뭐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해요. 기업이나 이렇게 정부나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수출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작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민간 소비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지출을 통해서 총 고정 자본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고정 자본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투자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을 사든 뭐 건물을 짓든 기계를 사오든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고정 자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소득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게 뭐냐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그 피용자 보수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이 피용자 보수가 이게 한 45% 정도가 되는데 이 피용자 보수가 뭐냐면 이게 급여예요, 급여. 아까 개인들이 받아간 급여, 급여. 그래서 개인들이 주로 급여를 만들어내는 게 주로 보면은 이제 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로 이제 어떤 회사에 취업해 가지고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연봉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급여를 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한 4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렇게 소득을 만든다. 이렇게 기업이 소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산소득, 여기 재산소득이랑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뭐 은행에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은행에 막 1조, 2조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어떤 주식을 뭐 해서 1조 원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 주식 말고 그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재산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소득 및 재산 소득 이게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자본 소모 이게 이제 이게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우리가 감가상각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감가상각. 이게 거의 한 20% 된다. 20%, 20%. 이 감가상각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감가상각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정 자본이 이렇게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기계를 1조 원치를 사오면, 그래서 그 기계를 앞으로 한 20년간 쓴다고 하면, 그러면 1년 단위로 20분의 1씩, 20분의 1씩 이렇게 감가가 상각된다. 이렇게 이제 대략 보는 것이죠. 이게 평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가 된다. 그게 한 18.9%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체들 같으면은 여기 이제 이게 어떤 세금을 이제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제 개인들이 받는 급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이건 아까 민간 소비 그러니까 이게 절반 정도 되니까 100에서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되니까 민간 소비가 전체 지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민간들이 소득을 만들어낸 것은 주로 이제 서비스업에 가서 이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쪽 관공업 쪽에 가서 노동을 제공하거나 이러면서 어떤 소득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2020년도에 이런 퍼센테지로 구성이 돼 있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3면 등가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결국 입구를 형태로 되는데 보면은 그 결국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고 생산을 해야 거기서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결국은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되려면 결국은 생산을 많이 하려면 결국 경기가 좋아야,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기가 좋아야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사이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럴 때 이게 경기가 좋을 때 생산 아무래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생산이 적을 거고, 이게 이렇게 사이클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GDP 측면에서 봤을 때 지출과 생산과 소득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비중, 1번, 2번,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기 생산에서 보면 이게 1번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것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서비스 업적이 1이고, 그 다음에 관공업적이 2이고, 이렇게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서 보면 여기 민간 소비가 1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렇게 자본을 만들어가는 게 2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15점인데, 아까 지금 보면은 이 정부가 이게 점점 이게 지출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요게 기업하고 이 정부하고 이 지출이 지금 엇비슷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정부를 뭐 이렇게 자꾸 작은 정부, 이렇게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작은 정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정부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소득에서 보면 소득에서 여기 이게 1번 이게 피고용자 여기 보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업에서 만들어진 소득 부분이 이게 2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디고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디고 1위가 어디고 이게 위부실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봐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GDP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요런 관계를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GDP를 우리가 또 GDP를 설명할 때 이 GDP를 생각하면 그 GDP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GDP 하면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아까 서비스업, 관공업 쭉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총 매출을 얘기하는 거냐? 이 총 매출. 우리가 매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총 매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총 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GDP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GDP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 지금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 이제 이 정도. 우리 투자하는 분들은 다른 분은 몰라도 지금 한국의 GDP가 지금 얼마쯤이나 되나 이런 숫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른 일부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지금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죠? 한 20, 이제 지금 한 2, 3년 동안 한국의 GDP가 총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한국의 GDP가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이게 조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조 단위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략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한국의 GDP, GDP 여기 보시면 한국의 지금 GDP가 이게 보시면 여기 연도가 여기 2020년도에 한국의 GDP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조 단위잖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2천조 정도 된다. 2천조. 그러니까 뭐 2천 얼마지만 뭐 2천조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2천조 정도. 한국의 GDP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한 2천조 정도 된다. 이렇게
한국의 GDP는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 아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GDP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예산, 아까 한국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거 숫자로 대략 가지고 계셔야 돼, 한국의 예산. 지금 2023년도 한국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예산.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게 1년 동안 얼마 정도 되냐. 그럼 세금을 그만큼 걷어서 그만큼 지출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한국의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고,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게 우리 투자하고 뭔 상관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이게 시장하고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하고 다 관련이 되는 그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지금 얼마쯤 되고 한국의 예산이 얼마, 그러니까 한국의 예산이 얼마쯤 되고 이런 숫자 정도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한국의 GDP는 대개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천조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GDP를 계산할 때는 이게 총 매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부가가치로 계산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GDP는 총 매출이 아니고 부가가치. 그러면 또 부가가치가 뭐냐? 이제 이가 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 그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래서 GDP를 이렇게 부가가치 합으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어떤 농부가 예를 들어서 뭐 야채 배추를 해서 배추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떤 농부가 해서 100만 원의 매출을 냈다. 그러면 이 농부의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농부가 자기가 직접 농사져서 나온 거니까. 그 농부의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이게 100만 원이 된다. 부가가치. 이게 매출이면서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간 상인이 이것을 이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중간 상인이 이 야채를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요것을 음식점에다가 얼마를 주고 팔았냐면 105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농부의 매출이 100만 원이고, 그래서 여기 중간 상인의 매출이 105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205만 원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여기 보면 중간 상인 같은 경우는 결국 100만 원을 사가지고 105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 중간 상인한테 생기는 부가가치는 얼마냐? 중간 상인한테 생기는 부가가치는 얼마냐? 5만 원이란 거. 5만 원, 5만 원, 5만 원.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설명한 거. 그러니까 이 GDP를 계산할 때, 그 우리나라 전체 GDP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매출을 딱 더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부가가치. 그래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매입 자료 만든다고 하잖아요. 매입 자료. 그래서 그 매입은 그 원가를 빼야 된다는 거죠. 매입 원가. 그러니까 중간상인 같은 경우는 105만 원에 팔았지만 여기서 이 중간상인 같은 경우에 여기 105만 원을 보면 이 105만 원은 여기서 105만 원에서 105만 원에서 결국 이 100만 원을 빼야 된다. 100만 원, 100만 원. 이 100만 원, 100만 원. 왜냐면 100만 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 100만 원을 빼야 된다. 그만큼이 부가가치가 된 게. 그래서 여기서 빼면 이게 5만 원이 이게 부가가치가 된다. 5만 원이. 5만 원이 이게 부가가치.
5만 원이 이게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세 내보신 분들은 잘 아는데, 그래서 부가가치 세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농부가 1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것을 중간 상인이 100만 원 사가지고, 결국 음식점에다 105만 원에 팔면, 결국 중간 상인한테 생기는 부가가치는 5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음식점이 105만 원에 사가지고 음식점의 손님들한테 파는 액수를 다 합쳤더니 12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120만 원에서 105만 원을 뺀 만큼 그게 15가 되겠죠. 그래서 120 더하기 5 더하기 15 이렇게 그래서 그 매입을 빼고 중간 투입이랑 매입을 빼고 나머지 부가가치를 다 합친 것이 그게 그게 부가가치다. 그러니까 중간 투입, 이게 중간 투입이 이게 매입이죠, 매입. 그래서 매입 부분을 뺀 나머지, 그게 부가가치다, 부가가치.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이 고정 자본 서무는 이게 주로 이제 이 감가상각하고 관련있는 거. 이 GDP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GDP에서. GDP에서 보실 때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다. 그래서 고정 자본 소모는 이 감가상각. 그래서 기계의 이 감가상각을 이게 기계의 소득으로 본다. 이게 먼저 선투자하고 그만큼을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간다. 이런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리 아까 새 기계를 뭐 미리 사가지고 그 10년을 사용해간다. 그러면 1년에 10분의 1씩,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대략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GDP를 보면 총 산출은 여기 4,369인데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중간 투입이 이게 매입을 한 것들이랑 매입 아까 매입을 한 거. 매입을 한 것을 빼내면 그게 1890다. 1800. 그래서 2000조 정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이런 숫자는 이제 보면 그 급여로 나간 게 한 865 이렇게 뭐 영업이익으로 나간 게 489, 여기 수입세로 나간 게 182,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으로 나간 게 359.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기업이 이게 주로 기업이 영업으로 이익이 난 거하고 이 고정자본 감가상각 되는 이 숫자가 비슷하다는 걸 잘 봐두세요. 여기 숫자가 똑같진 않지만 여기 영업이익 숫자하고 여기 고정자본 숫자가 비슷하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 기업에서 1년 단위로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으로 이렇게 되는 그 부분하고 이 숫자가 비슷하다. 요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응? 자, 그래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막 지금 부자증세 얘기하고 막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부자증세. 미국에서도 부자증세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증세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복지해가지고 그때 유승민 그분이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 얘기했다가 거기서 아무튼 막 그 후에 그런 흐름으로 갔던 거잖아요. 원내대표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요런 그 경제 지표들은 지금 저희 투자를 하는 데서도 중요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어떻게 또 대선주도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 정치에 관심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게 이 경제 부분인데 이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지금 GDP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뒤에서 또 다시 나오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면서 이게 투자하고도 연결되면서 그다음에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됐던 그 개인이 됐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경제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경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그 바탕에는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서 나눠진다기보다는 이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것은 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인데 이게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에 필요해서 투자에 이제 이런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GDP 이런 것들이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투자를 판단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관리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현상들이 나올 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미국의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서 아는 것보다 미리 그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상해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발표하면 뭐 누가 몰라요. 다 발표하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앞으로 미국의 연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어떤 금리 정책을 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러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고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장들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떤 흐름들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률이 높게 예상을 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 지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왕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가고 저희는 또 대선주도 하고 이러니까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 이해를 조금 깊이 있게 하려면은 이게 정치인 아니더라도 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을 좀 알고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뉴스라든지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당하고 지금 어떤 정책 뭐 정책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그런 얘기 하는 모양이 나는데 저희는 저게 무슨 뜻이구나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좀 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뭐 밑에 뭐 국민 가능 소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여기서 중간 매입부를 빼면 이렇게 이제 여기 국내 총생산 이게 국내 총생산은 결국은 우리가 이 보면 총생산인데 GDP가 뭐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쓰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국내 총지출이에요. 지출 국내 총지출 아까 삼면 등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국내 총생산으로 하면은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출로 보면 딱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출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GDP는 결국 이 부가가치다. 부가가치의 합이다. 보시면 부가가치 합. 부가가치의 전체 합. 한국의 부가가치 전체 합. 이게 GDP인데 그것은 중간 투입 부분을 뺀 거다. 여기 감가상각 부분도 계산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지금 GDP는 지금 얼마 정도 되냐 한 2천조 정도 된다 2천조 정도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금 여기 표에서 기업가 요 두 개는 이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기업 이 기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잘 보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 부분하고 여기 고정자본 이게 감가상각으로 잡히는 고정자본의 숫자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요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해서 돈을 벌면 삼성전자가 그래서 거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해서 뭐 거기 뭐 노동자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자가 됐든 아무튼 거기도 층층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삼성전자는 회사가 1년 동안 벌어가는 가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서 소득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해서 5조를 벌었다. 그러면 5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얼마인데
근데 너무나 회사가 너무 많은 걸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막 논쟁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그 회사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GDP 부분을 잘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DP,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기 정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GDP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고 뭐 그런 주장을 하든지 그런 것을 아무튼 논쟁을 하든지 해야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게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또 뒤에서 그 부분은 다시 이게 지금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 왜 그런지는 다시 설명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GDP를 보면 아무튼 이 GDP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경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여기 정부도 연결되고 개인도 연결되고 기업도 연결되고 외국도 연결되고 중요한 주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2022년도 경제 흐름이 어땠느냐는 이 대한민국의 2022년도에 GDP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2022년도 GDP가 2021년도 GDP 대비해서 더 커졌냐 적어졌냐 그러면 커졌다 적어졌다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커졌냐 적어졌냐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GDP가 어떨 거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는 그 경제 성장률이 뭐 몇 프로일 거다 몇 프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GDP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GDP. 자, 그러니까 이 GDP가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이 GDP가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GDP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그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GDP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어차피 여기 수강생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보면 평생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정도 깊이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이게 앞으로 본인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관리를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장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흐름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판단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경제 지표 지금 몇 주째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경제 지표들은 반드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바로 100%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개념 정도 잡아 놓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해서 본인들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놓으면 이것은 본인들이 앞으로 투자를 해가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좀 중요한 몇 개 쭉 설명해 드릴 건데 아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좀 본인들 걸로 한 7, 80%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이렇게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나 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 판단력도 그 어느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지금처럼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지금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든지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 본다든지 이런 데 실제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자기 것이 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제 지표만큼은 좀 복습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